내 친구의 아이를 우리가 입양하자고?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결혼식을 한 달 앞둔 예비신부였던 저에게 가장 믿었던 약혼자와 절친이 던진 충격적인 제안.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썰 오디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여성의 절절하고도 처절한 실화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라는 무거운 주제 앞에서 흔들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 앞에 여러분 중에도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신부였습니다. 5년간 연애한 예랑이와의 결혼식이 단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었거든요. 웨딩드레스 피팅, 청첩장 발송, 신혼여행 계획.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특히 신혼집 준비는 저희 부부에게 가장 설레는 일이었죠. 여보, 이 소파 어때? 우리 신혼집에 딱일 것 같은데. 좋아. 그런데 색깔을 좀 더 따뜻한 톤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에게는 꿈같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고 결혼 준비와 일을 병행하기엔 너무 벅찼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제 절친 선민이었습니다. 선민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무려 14년간의 우정이었죠. 그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감각도 뛰어나고 꼼꼼한 성격이라 신혼집 준비를 맡기기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연아,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회사 일에만 집중해. 그 말에 저는 정말 안심했습니다. 14년 우정, 그 무게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선민이는 정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줬습니다. 매일 사진을 보내주며 진행 상황을 알려줬고 제가 퇴근 후 신혼집에 가면 그날그날의 변화를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은 벽지 작업이 끝났어. 생각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보이지? 그리고 여기 조명은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고마운 친구를 뒀구나 생각했습니다. 예랑이 역시 선민이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선민이가 도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센스도 좋고 꼼꼼하고. 우리 결혼 후에도 자주 만나자.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예랑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보, 선민이가 그러는데 우리가 고른 그 침대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네. 나 잠깐 다녀올게. 저는 당연히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럼 나도 같이 가자. 하지만 예랑이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여보는 좀 쉬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내가 금방 계약하고 올게. 그때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편하게 해주려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랑이가 갑자기 비행기표를 내밀었습니다. 여보, 결혼 전에 혼자 여행 좀 다녀와. 훌훌 털고 오는 거야. 내가 다 예약해놨어. 제주도 3박 4일. 혼자 여행이라니? 왜 갑자기? 결혼하면 혼자만의 시간 갖기 어려우니까. 마지막으로 너만의 시간을 가져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이미 모든 걸 예약해놨다고 하니. 그리고 사실 조금 지쳐 있던 것도 맞았거든요.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곧 다가올 결혼에 대한 설렘을 다시 한번 느꼈죠.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엄마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방금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너 어디 다녀오는 길이야? 오빠가 혼자 여행 보내줘서 다녀오는 길이에요. 어머, 난 좀 전에 너희 신혼집에 정리 좀 해주려고 들렀는데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너네가 와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나왔지. 엄마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히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넣지도 못했습니다. 문을 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반짝이는 은박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하트 모양 풍선들과 빨간 장미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예랑이와 선민이. 예랑이는 반짝이는 눈으로 마치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일을 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나와 결혼해 줄래? 정식으로 프로포즈 할게. 짜잔. 서프라이즈. 선민이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도대체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동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요? 겨우 웃음을 지으며 고마워, 너무 감동이야.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선민이를 돌려보낸 후 저는 집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풍선들을 치우고 꽃들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이상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여행 간 사이에? 왜 선민이가 함께 있었을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세면대 위에 놓인 낯익은 파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민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분홍색 파우치였죠. 이 덜렁이 또 놓고 갔네. 무심코 파우치를 열어서 선민이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 임신 7주차 콩닥콩닥 뛰는 작은 심장.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이게. 그날 밤 저는 1시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선민이를 불러냈습니다. 선민아, 어제 화장실에 파우치 놓고 갔더라. 아, 맞다. 고마워. 찾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초음파 사진, 내 거 맞아? 선민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정말 미안해. 눈물이 마구 쏟아지는 그 얼굴에서 저는 이미 모든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예랑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랑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하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선민이가 임신했어. 너희가 언제부터였어? 선민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석 달 전부터. 석 달. 바로 신혼집 준비를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오빠가 책임지겠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사람 마음이란 게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차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가 임신이라니. 그런데 내 아이의 아빠는 동시에 다른 여자아이의 아빠이기도 하다니. 그것도 하필 내 가장 친한 친구의 아이 아빠라니. 어쩔 수 없이 예랑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눈물바람으로 저를 붙잡기 시작하는데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었어. 여보와 내 아이를 아빠 없는 애로 만들 순 없잖아. 그리고 이어진 말. 우리 결혼. 그대로 진행하면 안 될까? 그리고 선민이 아이는 우리가 입양하는 거야.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그럼 모든 게 완벽할 거야. 여보가 한 번만 용서해주면 우리는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가장 믿었던 친구의 배신까지 함께 안고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의 아이까지.
내 아이처럼 키울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